9페이지에 27번, 28번, 29번, 30번이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지, 그지? 이제 고전소설이랑 현대소설은 사실은 같은데 풀이하는 방식은 현대소설이 더 어렵지, 그지? 그래서 내가 왜 어렵다는 설명했나? 안 했나? 현대소설은 적어봐. 근대소설이랑 현대소설로 나눌 수가 있거든. 다시 근대랑 현대로 나눌 수가 있거든. 적어봐. 근대하고 현대는 무슨 차이고 언제부터 갈리는데? 뭐 국문학 사적으로는 갈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는데 그런 거 외우는 건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언제로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대는 개화기부터잖아. 그래서 언제나 배경이 되는 게 저거 일제강점 아니면 한국전쟁. 그 다음에 요거 관련 있는 게 이제 이념 갈등하던 그때 해방 직후 요 정도 소재로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이 많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은 뭐 만세전이든 뭐든 간에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 일제강점기 아니면 한국전쟁 아니면 한국전쟁 이전이거나 이후거나 어쨌든 이념 갈등, 남과 북으로 나뉘는 이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주제가 뻔하지. 뭐 친일파를 좋다고 할 리가 없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좋다고 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세계하고 이 자아의 이제 대립이 일어나서 이제 얘들이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 대충 알잖아, 그죠? 자, 근데 이제 현대 소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현대 소설이라 하면 요거 지나고 나서잖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냐면 거의 뭐 70년대, 80년대, 저 원래 70년대 이후에 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 네. 여기는 유명한 작가들이 많단 말이야. 뭐 채만식이든 염상섭이든 막 있잖아. 근데 여기는 없잖아, 솔직하게. 지금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상을 받았거든. 그래서 올해 소재 가능성 이야기하는데 사실 현대는 내기가 굉장히 좀 무섭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너무 최근 작가고 생존 작가는 내기가 좀 부담스럽거든,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작가가 나오든 간에 자, 먼저 산업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민주화, 독재 정부와 관련된, 그지? 이건 현대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산업화 관련해서는 한국영차 관련된 거, 이게 조금 더 앞에 있고, 그 다음 90년대 사실 이유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인간성 상실, 그지? 그 다음에 뭐 소외, 뭐 인간의 소외 문제, 그지? 노인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거든, 오히려. 그래서 살짝 보면 다르대. 여기 딱 나뉘는 느낌? 그래서 이게 근대소설이다 보이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든 한국전쟁이든 이념 갈등이 있다 하면 뭔가 약간 고전소설 같은 느낌 적은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혼란 시기에 인간이 힘들어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이 사실 나쁘잖아, 그지? 전쟁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피해라면 요거는 좀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특히나 얘들이 어려워. 완전 극최근 현대소설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괜찮아. 인간성 상실, 그다음 소외 이런 것들을 그냥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상징들이 많아. 그래서 이 상징성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고, 처음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 약간 심리주의 소설 같은 느낌도 좀 주고, 읽어보면 말이 안 돼, 이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뭐 배꼽이 뭐 사라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 겨드랑이에 파마늘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이유가 이걸 그냥 읽기가 어려우니까 상징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되겠나? 자, 그래서 이거 약간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 현대소설도 고전 소설을 유형으로 나눴다면 얘는 이제 완전 이제 근대 이제 개화기 쪽에 있느냐 아니면 완전 지금에 가까우냐 그런 거를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최근에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비연계로 출제가 되면 이쪽에서 나와. 그 다음에 연계로 출제가 되면 근대 쪽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유명 작가 여기 몰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연계로 나온다 그러면은 현대 소설은 이제 완전 진짜 극현대 가까운 그렇게 될 거다. 얘는 뭔 거 같아 지금 보니까 31에서 34는 아니 30번 30번 보기 봐야지. 자, 보니까 읽어보니까 별을 보여드립니다 에서 이렇게 돼 있지.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는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지금 전쟁 얘기 안 나오고 일제강점 얘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거? 아 현대소설을 가깝겠다. 그래서 쌤 현대소설이잖아요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면 되겠노? 현대 근대소설 그 다음 현대소설 뭐 최근소설이 약간 이거는 이름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 최근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다. 자 보는데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잖아. 이럴 때 이제 이런 단어들이 어려워. 밑줄 쳐봐. 사회적 간섭. 이게 뭔데? 사회적 간섭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습관, 관습을 뒤집으면 습관 이런 거잖아. 그런 것에 벗어날 수가 있나? 뭘까?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는 사회적 간섭으로의 회귀를 선택하지만 끊을게요. 그럼 회귀를 선택했다는 거는 관습을 따르려고 한다는 얘기야, 이거 그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아, 첫 문장이 어려워, 그지? 다시 읽으면서 계속 한번 봐야 돼. 자, 그 다음 그는 사회적 간섭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끊을게. 여기에서 이미 뭐가 보여? 갈등이 보이지. 갈등이 보여야 돼. 자, 뭐와 뭐의 갈등이야? 사회적 간섭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지. 요런 거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지? 사회적인 관습.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거를 안 지켜가지고 나는 갈등들 있잖아. 애정 소설이니까 신분을 지키라 하는데 신분제를 안 지키고, 그지? 그 다음에 부모의 반대. 그러니까 뭐 양반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무시하고 개인의 가치관은 뭔데? 사랑이 우선시되는 가치관을 따를 때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요거 사회적 간섭 세모, 그 다음 개인의 가치관 동그라미 합계, 자아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 그럼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요런 단어들이 중요하다 했잖아. 사회적 간섭. 소설에 사회적 간섭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절대 안 나오지. 뭐겠어? 치환되는 X가 있대. 맞지? 그 다음에 소설에 이런 말 나올까? 개인 저기가 개인이니까 개인의 가치관 이런 말이 나올까? 아니지. Y로 치환이겠지. 보이겠지. 그럼 하나를 떠올리는 게 좋아. 이럴 때는 사회적 간섭 너희 뭐 있는데 떠올릴 수 있는 거. 나는 하나 떠올렸다 방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대학 가야 되지. 자, 근데 내 개인의 가치관은 그런 공부는 필요 없다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싸우겠지. 학교 안 갈라 하고 학교 갈라 하고 이런 거지. 그럼 위에 거 다시 읽어봐. 그러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니까 학교 안 다니는 거야. 근데 사회적 간섭으로 회귀를 선택하는데 무조건적인 수용은 안 한다는 거야, 그지? 자, 이랬어. 자, 그는 사회적 간섭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 밑줄 친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어. 뭔지는 모르지. 읽어봐야 알겠지. 포기 안 한대. 그러면서 사회적 간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한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밑줄 칠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잖아. 얘가 세모고 봐봐. 얘가 동그라미면 결국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 욕망이 부딪힘이야. 이건 사회 욕망이야. 지켜줘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의 욕망이지. 그럼 욕망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자 이건 그려야 된다. 자 갈등이 발생한다 했다는지 이 갈등이 소설에서 사건이고 자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보통 이럴 때 얘가 이기면 어떻게 돼? 인간이 파괴돼 개인이. 근데 얘가 이기면 어떻게 돼? 홍길동처럼 되는 거죠. 서자가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든지 이런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얘는 어떻게 한다? 중간값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포기 안 하고 이것도 포기 안 하면 새로운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구조화해서 소설에 들어가야지. 읽어야지. 각가나 어려운 현대소설을 비연계로 나오는데 처음 보는 작품 아니겠어 다들? 이조차도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떡하는 거야? 안 되는 그치 그치? 자 가볼게. 자 그는 이렇게 돼 있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읽는다. 동그라미. 돌아와서 이 사람은 사회적 간섭을 안 지키고 있을 거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것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왜? 사람부터 일을 하잖아, 그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는 자 녀석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죠? 서술자가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대하는데? 약간 밑으로 보는 거지.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줄 지면, 그러니까 얼굴도 없었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학위가 없는 거야, 학위. 학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데 학교를 졸업 못했다는 거야.
그거를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알만한 얼굴이라는 거니까 뭐 인맥도 없었고 이런 거지. 그 인맥을 만들어 줄 만한 주변 머리도 없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백수야, 그지? 그래서 그 세 줄, 네 줄을 묶어봐. 그는부터 없었다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봤을 때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것 같진 않아. 남자가 지금 그니까 남자잖아? 집에 노는데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숙비를 충당해 갔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겠지? 녀석이 밤으로 근호로을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골 밑줄 칠게. 어디겠어? 고향이겠지. 그사 외롭다는 말에 치사한 뉘앙스를 잃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놓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요까지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잖아. 한번 끊을게. 자, 지금 그런 인물이 나왔거든. 자, 우린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 자, 그가 지금 따르고 있지 않은 얘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사회적 관습이 뭔지가 나와? 일단 조금 이상하긴 해. 백수잖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백수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애들 몇 명 가르치고 이런 건데 웃긴다. 유학을 갔다 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왜냐면 회화를 가르친다며? 회화는 영어잖아.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 나 학위가 없대, 그지? 유학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좀 이따 나오는데 사실 알고 이게 어쨌든 학위가 없대. 뭐 이런 사람이야. 자,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벽이 붙었다. 자, 망측한 습벽 세모치기. 벌써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도벽이었다. 자, 도벽 세모. 자, 도둑질하는 거야. 자, 이제 알겠는데 사회적 간습은 남의 거 훔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보니까. 맞지?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면 뭐 다 훔친다는 얘기잖아.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왜? 말해야지.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이상해. 내 물건 훔쳐갔어, 누가. 근데 그 사람한테 너 훔쳐갔다 말도 못하는 거야. 그게 내가 두렵대. 스스로 말해올 때가 있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 몰라라. 자, 나 몰라라 밑줄 칠게. 훔쳐놓고는 나 몰라란데.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야, 이미 드러났다. 이 사람 지금 백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가 문제고 이거? 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사회적 관습과 지금 어떻게 바뀌는데? 반대되고 있잖아. 이 사람 지금 도둑질 하잖아. 도벽 있잖아. 그럼 지금 이미 갈등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개인의 가치관이 이런 거란 말이야. 아우, 좀 이상한데. 자, 그지? 야, 어떻게 훔쳐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이상해. 뭔가 정상적인 어떤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나와, 잘 보면. 자, 그런데 녀석의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그건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야, 거짓말 생모처럼. 와,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자, 우리 거짓말 하지 말라 하지. 그치? 솔직하게 살아라 하잖아. 지금 벌써 두 개야. 백수에다가. 이 사람 좀 많이 이상해.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나는 상대 안 할 것 같아. 손 넘었다 이거 이 정도면. 그지? 자, 이런 사람이야. 자,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러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갔지만 미치겠다 야. 거짓말이었대. 녀석은 물론 금방에도 안 나타나고 이 사람도 헛걸음했지.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양심도 없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는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야.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했어.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미쳐줘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선생님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거든. 나도 이해를 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읽을 때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뭐냐면 아, 저 애들 진짜 어렵겠다.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어볼게. 진짜 이 사람 있나? 현실 세계 없지. 가짜를 뭐라 그래? 허구잖아. 허구. 맞지? 누가 만들어냈어 이 사람? 작가가. 작가는 뭐를 가지고 있어? 의도가 있어. 지금 진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인정조차 안 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재밌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걸까? 절대 아니야. 뭔가 의도가 있어. 그걸 찾아줘야 돼. 지금 알겠어? 자, 지금 사회적인 간섭하고는 확실히 갈등을 해. 보인다. 그지? 자, 이게 그냥 이대로 읽으면 안 돼. 내가 아까 뭐라고 저거 상징성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읽어줘야 돼. 도둑질하는 게 뭘까? 거짓말하는 게 뭘까? 그 아까 전에 보기 다시 가봐. 이제 좀 보일까?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막 하면 도둑질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아니고 거짓말하고 이러잖아. 맞나?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 이해되겠나? 뭔 말이야? 이거를 줄여놓은 게 보기라고 그랬잖아 내가. 작품을 읽고 정리해놓은 게 보기야. 그럼 보기 속에 나오는 거를 펼쳐놓지. 그러니까 이 한 줄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게.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않지 않은 사람이잖아 이게 실제 말하면. 그지? 그 얘기잖아. 근데 거짓말이라는 걸 거짓말로 의식을 가져버리면 그건 정상적 사고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야. 진짜 사회적 간섭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해되겠나? 너희는 소설을 읽을 때 앞부분에 생물 줘야 된다는 게 이거거든. 앞부분에 생물 주고 최대한 자세하게 뒤에 내용을 예측해야 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하고 정말 비슷한 내가 실제로 아는 사람 하나가 떠올랐거든. 너희도 떠올려봐. 사회적 간섭에서 좀 벗어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그지? 좀 극단적인 표현 써도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한 사람 떠올려봐. 한 명도 없어. 나는 반월당역을 자주 가는데 그 반월당역에 가면 그 왜 사람들 앉아 쉬는 쉼터 있잖아. 거기에서 옛날에 내가 독서실 다닐 때 어떤 아저씨가 점심시간쯤 되면 맨날 와서 무슨 연극을 해 혼자서 모노드라마 같은 거 찍어. 본 적 있을 수도 있다. 그럼 혼자 탁 나타나면서 갑자기 있잖아 무슨 이게 노란색 테이프 있지? 그걸로 가면은 권총 모양인, 권총은 아니고 그걸 끄집어내면서 단돈 2만원의 살인사건 가면서 진짜 빵빵빵빵 쏘고 막 주인공은 20분국 하다 가. 근데 그걸 매일 하니까 내가 옛날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봤거든. 그런 사람 묘한 들어간 사람 아니고 맞지?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잖아. 그런 데서 지 혼자 모노드라마를 찍고 있다는 게. 근데 하는 거잖아. 이해되겠나? 자 계속 갈게. 자,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된 게 분명했다. 이해되겠나?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나는 나 동그라미 별표 서술자대 구분 잘해야 돼. 그는 녀석이라는 거 봤을 때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같은 사람이야. 그지?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 동그라미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복수의 서술자야. 그지? 다른 사람 더 있어.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어휘, 그 말의 뜻도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려내려가고 있었다. 얘가 뭔데? 사는 게 거품처럼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지 그냥 쉽게 말하면. 저거라 막 살자. 이 사람 막 사는 사람이야.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얘 뭐야? 거품처럼. 거품이 어떻게 돼? 막 흘러가잖아. 지 맘대로. 막 산다. 왜? 거짓말을 인지도 못해. 도둑질. 거품처럼 사는 거야. 말 희한한 소리 막 할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제 이 사람 말 어떻게 믿냐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건데. 이해되겠어? 자, 사회적 관습을 벗어난 그야. 자, 잠깐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 그 다음 밑줄 쫙 한번 끊고.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진이 동그라미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할 것이다. 자, 이 사람에게 다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당황하게 된다. 모르지 뭔지. 앞부분 내용이 없잖아 지금. 1화에서 6화까지가 사라진 드라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화에서 뭔가 진이와 관련이 났겠지. 근데 우리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채 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모른 채 해두기까지 붙여줄게. 자,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녀석에게 한가닥 자 밑줄 칠게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기. 그러면 진이 아까 동그라미 첫째 밑으로 와서 살펴. 이 사람이 뭔가를 얘를 좀 제정신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친 인간을 좀 약간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봐. 그지?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 자, 어떤 변화의 가능성 비춰질게. 그럼 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 좀 뭔가 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사랑이 비춰질게. 아, 이거 오묘한 관계야.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어쨌든 간에 얘가 있으면 좀 나은가 봐.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의식 지금 정상 아니잖아.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그는 자 밑줄 치고 한번 해석해봐.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 낼 수도 있으리라까지 밑줄 칠게. 다른 말로 하면 뭔데? 사회적 관습으로 돌아온다. 혹은 정상으로 돌아온다지. 다시 난 이럴 때 두 번 읽는다. 자 올라가서 얘가 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가 올 수 있대. 그럼 진이는 떠난대. 하지만 말을 하면 뭔데? 걔가 이상한 이 짓 있잖아. 이거를 정지할 거고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생각해낼 정도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이라는 사람은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봐. 그까지는 봐야 돼. 모르잖아. 모르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계속 읽을게. 그러나 V체크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 거품 세모, 거품 뭐 하더라. 막 살다, 얘가 막 사는 거 그대로야. 하여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 자, 그러니까 얘가 원래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참이었다. 이해되겠나? 친구들인 것 같지. 근데 지금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거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애초에 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 녀석에게는 우리의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미치겠다 박스처럼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 사람은 계속 이상한 일이 있는 거지. 진이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되었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 그게 뭔데? 박스치기 망원경 사건 별표. 이제부터 나온다는 거야. 야, 이 사람은 지금 이거 또 하나 더 있다. 망원경 사건. 일단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둘러싸는 지금 상태를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 현대 소설은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뭔가 이상해 보이는 사람, 뭔가 이게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그걸 통해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알겠어? 가볼게.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샀어.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진짜 건강하네. 밑줄 쳐. 망원경의 장례식이야. 정상으로 입으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이제 치른데 망원경을 뭐 하는 거겠노? 정상으로 바꾸면 버리는 거지. 이해되겠나? 자, 내려가 볼게.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동그라미 연결해야 된다. 중략 부분 이유는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갔다. 지금 뭐 물 읽는다 했나 봐.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세모쳐. 아까 있었던 그거 아이가? 이 어휘를 까먹었다는 거. 그는 계속 물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서 힘을 뽑고 노를 멈춰봤어. 멈춰버렸어. 왜? 신기한 일 밑줄.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나는 녀석의 임에서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잖아. 밑줄 칠게.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다. 야, 됐네. 봐봐. 거짓말을 해놓고 인정 안 했지? 이 단어 자체를 입 밖에 안 냈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이 거짓말을 입 밖에 내잖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해간다 했죠. 그거야. 처음에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이란 단어 자체를 잊어먹었댔잖아.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지 입으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단돈 2만 원의 살인사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또 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만 하고 자기 혼자 그 대본이 있거든. 한 15번 대본 외워야지. 막 조자 빵빵빵 하고 보면 하고 막 하다가 일어나서 가거든. 근데 자기가 나가면서 있잖아. 어떤 줄 아나? 행위는 못 주는 그 행동을 계속 한다니까? 그 시간이 되면 와서.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거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시끄럽다! 그래서 빵빵빵 왜 하고도 연극을 하고 있다는 말을 안 해,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만약 연극이야. 이거 모노드라마거든.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사실 이때까지 연극했습니다 이러면 어때? 아, 저 사람 정상이구나. 이해되겠나? 이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비정상이었는데 이걸 냈다는 거야. 되겠어? 자,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우니까 진지한 거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정상 아닌 말을 막 하다가 사실 그거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의 내부에선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휘가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바꾸면 정상적 인지작용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가능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해되겠나? 이걸 안다는 거지. 이렇게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야? 그 도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 미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밑줄 쫙 한번 칠게. 이제부터 대화된대. 이제까지 말하면 이상한 소리 말잖아. 근데 진짜 대화가 돼. 자, 생각을 해본 일은 있지만 2번씩이나 쫓겨가기는 싫었어. 영국 쫓겨서 갔구나.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배반을 맛보지 않고서는 견뎌 배길 수가 없었던 때문이지. 아, 모든 걸 이제 털어놓네, 그지? 그래서 2번을 그러니까 2번을 쫓겨간다는 게 싫어서 그냥 내가 영국 간다 그랬어 이런 거야. 이해되겠나? 저거라 정상적이야. 사회적 관습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거짓말해서 미안해. 이제 그다음 뭐 하겠노? 도둑질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 하겠지 그래. 자, 이제 끝났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갈게. 자, 뭐를 갖다 버린 거야? 망원경을 어떻게 했어? 물속에 넣는 것을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완벽하기에는 아니지만 벗어나서 사회적 관습으로 회귀를 하면서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건데? 절충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야. 아직까지도 망원경한테 장례식을 치른다는 건 정상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뭐는 맞는 거야 지금. 뭔가 그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자, 보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 이제 10페이지. 연결이 딱 돼야 돼. 연결이 좀 되나? 안 되나? 많이 어렵지? 아, 이 서울은 내가 뭐